예, 안녕하세요. 코스트라다무스입니다. 오늘은 스택스라는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BRC20 관련해서 소개를 한번 제대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했던 게 2024년은 이더리움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아무래도 메타로, 그러니까 메인으로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클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택스도 이 비트코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코모스가 생각하는 투자 전략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분위기를 좀 살펴볼게요. 크게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ETF 승인 관련해서 지금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어, 비트코인 관련해서 주식으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어,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결국에는 그 SEC의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제 그 증권거래위원회인 거죠. 이쪽에 우리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이걸 상장을 해서 관리를 해보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SEC라는 그 증권거래위원회 쪽에서는 그러면 좀만 기다려봐. 우리가 승인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어 알려줄게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지연이 되면서 원래는 뭐 빠르면 12월까지도 이미 승인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면서 1월 승인이 지금 유력하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뉴스 기사를 보면은 현물 ETF 승인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승인이 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은 이렇게 거대한 어떻게 보면 투자 회사들 그리고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은 결국엔 그 펀드에서는 비트코인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사게 되면 엄청나게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걸로 첫 번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면 산다는 개념으로도 이 펀드를 사면 결국엔 비트코인을 사는 거니까 이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걸로 해서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확대된다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BRC20입니다. 방금 전에 비트코인 ETF 승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은 이미 그 블록체인 시장 내부에서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런 그래프들을 올해 하반기에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일련돼서는 바이낸스에서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인출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이제 벌어지게 됐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거래 그리고 인출 이런 것들을 멈추게 됐고 그거의 기저에는 BRC20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자체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현 비트코인 ETF 승인 그리고 BRC20 둘 다 비트코인과 굉장히 깊게 관련이 있고 약간 긍정적인 지표를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택스가 그러면 이거랑 어떻게 관련이 있냐라고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다른 레이어 1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은 비트코인은 아무 기능이 없는 약간 금덩어리 같은 존재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이더리움을 사고 팔고 또는 거래를 할 때 특정 조건을 달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가능한 화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로도 이제 경매에 대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날짜에 대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컨디션을 붙일 수 있어서 뭐 2024년 1월 5일 날 A가 B한테 전송을 한다. 1이더리움 전송을 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1월 5일 날 뭐 3시부터 5시까지 가장 비싼 금액의 이더리움을 사고 싶다고 하는 사람한테 난 팔겠다라는 등의 코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솔라나 아비트럼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더리움이 좀 아쉬운 점들을 더더 개선을 해서 만든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BRC20 관련해서는 이 비트코인에 이 BRC20이라는 프로토콜을 붙여서 결국에는 계산기와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바꿔줬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통해서 NFT가 만들어지고, 저번 올해
하반기에는 이거 BRC20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프로젝트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그리고 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었는데요.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은 레이어 2 관점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그 시스템 상에서 어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더리움과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끔 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창립이 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서 프로젝트가 이제 나왔고 무니브 알리베라는 뭐 박사가 이제 만들어서 지금까지 꾸준히 개발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택스 2.0이 런칭이 됐었고 어, 지금 오늘 영상에서는 스택스 3.0 런칭이 굉장히 코앞에 와 있다라고 이제 라는 것을 좀 소개해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스택스 코리아 이제 블로그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그 블로그에 들어가도 가장 메인에 써져 있는 게 딱 이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한 비트코인 레이어 2 솔루션 이렇게 써져 있죠. 음, 그러면은 이 스택스하고 비트코인이 만나면은 이더리움과 유사한 성능을 낼 수 있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초에 비해서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을 더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00억 천억 조 어, 억, 10억, 100억, 천억, 2조 7천억 정도, 2조 7천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전체 시가총액에서는 40위권에 이제 머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통고금량은 이제 78% 정도가 이제 풀려져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스택스 3.0, 이제 새로운 기능이 이제 구현되는 거는 나카모토 업그레이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 4월 30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에 출시된 예정이라고 이렇게 못 박아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은 어, 그 스택스의 화이트 페이퍼,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발췌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한글로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문단만 같이 읽어보면은 스택스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한 비트코인 레이어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스택스의 다음 주요 제한 업그레이드인 나카모토 릴리즈 2023년 예상. 지금 뭐 내일 모레면 2024년도가 되는데 그래도 2022년에 어쩌면 릴리즈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얼추 지금 맞게끔 릴리즈하는 타이밍을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택스를 기능을 강화해주는 중요한 어, 기능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트랜잭션에 대한 보호, 제가 저번에 BRC20 할 때도 아무래도 보안 쪽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빠른 트랜잭션, 지금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뭐 약간 그 거래 관련해서 뭐 오래 걸릴 때는 하루 이상 걸리는 경우도 꽤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고 정말 중요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자산으로 만들어준다. 스마트 컨트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안전한 웹상품 진출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BRC20이 어떻게 보면 선장함에 따라서 BRC20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드러날 테고 거기에서 스택스가 다시 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지금 2023년도에 메타는 비트코인이다. 이거는 비트코인 ETF 승인과 BRC 20 프로젝트들의 상승 모멘텀을 봤었을 때 이게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스택스는 굉장히 오래된 개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꾸준히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버전 3.0까지 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에서 버전 3.0이 제대로 런칭이 돼서 그 기능을 잘 수행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움직임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캐시우드라는 돈나무 언니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간 뭐 워렌 버핏과 같은 뭐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운영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비트코인을 오늘 아침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지금 오늘 아침에
대부분의 그 비트코인 현물 자산을 다 매각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일부 한 반 정도를 선물 시장에 투자를 했다. 비트코인 선물 시장. 그럼 이제 숏이라든지 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결국에는 SEC 에서 ETF를 승인해주는 그 시점에는 이게 유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서 또 이런 선물 거래하는 쪽으로 펀드를 바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움직임이 뭐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걸로 또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결국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자체가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는데 아무래도 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더라도 그게 예측이 가능하다라면은 그거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크 인베스트에서 이런 모양새 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기 있는 주제도 지금 이게 코인마켓캡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줬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일단은 1위가 BRC20이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ETF고 아크 인베스트가 옆에 있는 내용입니다. 셋 다 비트코인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스택스라는 프로젝트도 유심히 보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한번 스택스도 직접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어로 된 블로그도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서, 화이트 페이퍼, 그 회사의 모든 뭐 로드맵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가이드 맵이라고 해야 되나요? 로드맵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백서도 한글어 버전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직접 한번 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스택스를 매수할 계획이 있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시고 그거를 한번 결정 내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